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2월 11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0일 도쿄에서 18,891명, 카나가와 8,681명, 사이타마 5,947명, 치바 6,604명, 오사카 12,828명, 홋카이도 4,098명, 오키나와 69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99,69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24명, 효고에서 14명, 도쿄에서 13명 등 총 16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누적 확진자 수는 368만 2,767명, 누적 사망자 수는 19,955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8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14만 3,783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18,891명으로 지난주 목요일보다 1,788명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감염자 수 평균은 17,849.7명입니다. 한편 이날 7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3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중증 환자는 5명 증가한 6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75만 9,431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82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의 신규 감염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今ね、言われてる新型コロナ今日1日何人発生しましたって数については、もうほとんど意味がないもんだと僕は思ってますけども。 매일 발표되는 감염자 수. 이날 도쿄의 신규 감염자 수는 이틀 연속 전주를 밑돌고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가 발표하는 신규 감염자 수는 실태와 괴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날 자문회의의 와키타 저장은 感染者数の報告の遅れ、それから検査の逼迫などによって公表データが実態と乖離をしている可能性が指摘されています。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보건소에서의 집계 업무의 압박입니다. 현재 신규 감염자 수는 국가의 정보 공유 시스템 허시스에 의해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감염자의 이름이나 증상, 기저질환 여부 등의 정보를 허시스에 입력하고 그것을 보건소가 정리해 지자체나 후생노동성과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중에는 허시스를 이용하지 않고 발생신고를 팩스로 보내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とてもじゃないけど、診療しながら、ハシスを使って、タイムラグがないようにしながら、送るというのはもう基本的にはもうできないと思います。 이 병원에서는 현재 하루 25명 정도의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업무 중 손으로 기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허시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僕らいつも仕事でパソコン僕ら使ってるので、その仕事の最中に、そのハーシスに登録するためにパソコン使ってると他の仕事ができなくなっちゃう。患者さん、今日の雪の中でね、43人の方がね、発熱して検査受けにいらっしゃってる。具合悪い人待ってるわけですよ。で、そういう人をね、病気が悪くなっちゃったら何の意味もありませんからね。で、それを考えたら、もう手書きをするしか方法は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수도권의 보건소는 의료기관 측의 사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치바시 보건소의 한 담당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판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의료기관에 물어보는데 괜한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호소하였으며 카나가와 사가미하라시 보건소의 담당자는 한밤중에 발생 보고를 하는 의사가 많다. 새벽 2, 3시에 보내는 것도 있어서 아침에 보건소에 오면 팩스가 산처럼 쌓여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담부서를 세운 지자체도 있습니다. 나고야시에서는 우선 각 지역의 보건센터에 도착한 발생신고를 데이터화합니다. 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관리 사무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허시스의 입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現場の保健センターの職員はまず健康観察、ファーストタッチをしっかりとやっていく。それ以外の事務的な仕事に関しては集約化をすると。 9일은 2,400건가량 발생 신고가 있었으며 그중 절반 가까이가 팩스였지만 집계는 무사히 끝냈습니다. 今回のまん延防止の延長だとか、から緊急事態宣言、そういった判断の大きな材料にその時の新規予定数っていうのは影響してますので、コロナ対策において非常に大きな意味を持つと思っています。 반면 여전히 계속 입력이 지연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오사카시에서는 8일 9,200명분의 데이터 입력에 지연이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忙しい中で様々やってるわけですから、リアルタイムで
そのデータというものが揃うことが100% できないというのは我々としては承知をしております。一つ一つが完全に正しいデータであ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は別にして、全体として物事を考えるときには、そういうことも踏まえた上で総合的に判断はできるものと考えて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호생노동성은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특별 승인하였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 경증과 중등증용 내복약으로 임상시험에서는 입원과 사망의 위험을 9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연내 200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최종 합의하여 이르면 14일부터 투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승인은 몰누피라비르에 이어 일본 내 두 번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에서는 10일 도심에서도 눈이 관측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카나가와현 하코네마치는 많은 눈의 예보가 있어서인지 관광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시노코로 향하는 산길은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 도중에 멈춘 차량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11일부터는 3연휴로 적설량은 적어도 노면이 동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근처의 선물 가게는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ほとんど観光客はいないです。バスがもう運休になってますので、湯本で折り返しになっちゃってるんですね。だから観光客がもうこっちに登ってこいませんので、道路滑って事故を起こしたりなんかしますので、多分かなり減ると思います。はい。若干ね、ここのとこお客さんが気持ち増えてきたような感じがしたんですがね、今までね。 사이타마현 치치부시에서는 오후가 되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당일치기 온천 관광객이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 식당에서는 깔아놓은 시트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週末のご予約状況とかはどうですか？そうですね。ちょっとお天気悪いんで、本当に少ないですね。もう雪降っちゃうと、1割ぐらいのお客さんですかね。 사이타마현은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에 3연휴는 당일치기 손님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あんまり積もるとね、お客さんも来られなくなっちゃうんで、もうこの辺で、あれですね。なんとか、振りやんでほしいです。 아침부터 눈이 내린 야마나시현 후지 요시다시의 한 국도에서는 국토교통청 직원이 차량을 멈춰 세워 타이어나 체인의 설치 등을 확인하였지만 대형 트럭이 오르막길을 오르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두 대의 대형 트럭이 길을 막자 그 뒤로는 뒤따르는 차량의 긴 줄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도쿄에서는 오전 중 눈은 날려도 쌓이지는 않았지만 눈에 대한 대비는 이루어졌습니다. 수도 고속도로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예방적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오후가 돼서는 눈이 강해지자 일반 도로에서는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오후 2시 반경 초우시의 토하치 도로에서 남성 한 명이 차 안에 끼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눈에 미끄러져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선에서 뒤집히며 지나가던 경차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남녀와 경차를 운전하던 남성 총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눈이 서서히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조금씩 쌓이자 점자 블록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ちょっとした段差とか点字ブロックとかも全部目印にしてるので、そういうものが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埋もれちゃうと本当に気づいたら車道を歩いてたっていうことも過去ありますし。 폭설의 예보로 오테마치에 있는 코로나 백신 대규모 접종장에는 서둘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まだ1時間前ですよね。だから待ってもいいと思って来ました。来れなくなると困っちゃうから。スムーズでした。全くどっかでずっと座ったまま待つっていうこともなく、流れ作業でずっと。 밤이 되자 눈발이 거세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칸토 코신에서는 11일 아침에 걸쳐 눈과 노면의 동결 등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키시다 총리는 스가 전 총리와 면담하고 코로나의 3차 백신의 접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날 오전 키시다 총리는 중의원 위원회관에 있는 스가 전 총리의 사무실을 찾아 3차 백신 접종 등에 대해 약 30분간 면담하였습니다. 키시다 총리는 이번 주 2월 중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하루 100만의 접종을 목표로 한다라고 표명하였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 스가 전 총리는 준비가 되고 나서가 아닌 어쨌든 도중에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도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맞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스가 내각에서는 하루 최대 약 170만의 접종을 달성하였습니다. 키시다 총리는 어제도 아베 전 총리와 간저에서 회담을 가지고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에서는 키시다 내각의 핵심 정책인 경제안전보장 관련 법안의 담당자가 경질된 문제가 논의가 되고 야당 측은 정부의 위기관리 체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事前届でのない講演をしたということであるならばですね、相当重要な中身だったんじゃないかと、守秘義務違反でもあったのじゃないか。詳細については現在確認調査中でございます。 주간지 주간 문춘에 따르면 경제안전보장법제준비실장을 맡고 있는 후지 토시히코 국가안전보장국 담당 내각심의관이 국가공무원법으로 정해진 겸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민간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사를 하여 보수를 받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후지 씨는 키시다 정권이 주력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관련 법안의 사무 책임자였지만 8일부로 경제산업성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마츠노 관방장관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가 파악되어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경질임을 시인하였습니다. 야당 측은 신속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후지 씨를 예산위원회의 참고인으로 소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